안녕하세요. JB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저번에 이제 우리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미국 장이 이제 그 이후에 끝났잖아요. 우리보다 이제 시간이 느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죠. 내년 말에, 연준 위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통화 팽창을 했죠.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우지수는 1.58%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2% 넘게 하락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000엔 넘게 떨어져갖고, 3% 이상 떨어졌죠. 네, 오랜만에 그렇게 큰 낙폭을 보여줬고, 일본도 선물 시장이, 일본은 거래가 더, 제도가 더 이렇게 선진화돼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 대량 매매도 쉽고 하다 보니 많이, 털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 근데 사실 선방에 딱 봐야 됩니다. 오늘 뭐, 보시게 되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장 초반에 안 좋았어요. 오전에는 더 안 좋았는데, 막 더 많이 밀렸죠. 막 코스피 막 700, 막 70개, 막 코스닥 막 1050개 종목 막 이렇게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900개고 이거는 한 1400개 되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 0.83% 떨어지는데 끝났고 코스닥도 0.5% 떨어지는데 끝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 팔아치웠죠. 거의 2조를 팔았죠. 이게 1조 9,772억입니다. 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을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뭐 학습의 효과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속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럴 때가 뭐 찬스다 이러면서 사는데 이러다가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사실. 지금 지속적인 그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버블로 부동산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버블로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를 낮춰갖고 이제 통화를 이제 팽창시켰죠. 양적 완화를 시키고 그 돈을 계속 찍어내 보내니까 물론 이제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도 돈 빌리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다 빚투라 그러잖아요. 빚을 내갖고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데 빚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 뇌관이 터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신용 거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뭐, 대출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뭐, 개인 신용대출, 뭐, 해갖고 하여튼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가, 작년에 완전히 주식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막 갖다 꼬라 박았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거품이 있어요. 올해 1월 이후로 그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락 오르지 않았어요. 1월 이후로는 거의 뭐 횡보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 외국인이 계속 지금 팔고 있고 이번에 금리 올린다고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서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은 개인들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갚으려 그러잖아요. 전체는 다 못 갚아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개인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버블이 생겨갖고 이게 오르지 않아. 그 오르지 않으면 이자만 계속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언젠가는 한 번에 터진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저는 항상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빚내서 주식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있는 만큼만.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이제 더 많은 종목에 나눠서 넣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한 종목, 두 종목, 한 종목은 없었고, 지금까지. 최소 두세 종목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게 해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그, 리턴을 얻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굉장한 영향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 이제 또 서민들도 주식을 하시잖아요. 저를 포함한 이제 서민들도 주식을 하시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부담이 되죠.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금리를 올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 이자 부담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씀씀이를 줄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망하는 이제 가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개인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통화가 많이 팽창된 상태에서 계속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계속 두면 인플레이션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발표가 미국에서 있었으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다 폭격 맞았죠. 이거 뭐 900 몇 개 중에서 뭐 725개나 떨어졌고 코스닥도 1400 몇 개 중에 1000개가 떨어졌잖아요. 예, 얘는 85%, 얘는 80%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주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3일, 24일 날 여기 중요합니다. 미국 경상수지 발표가 있고 24일에는 미국 기업 이익 확정치 발표 그리고 미국 GDP 확정치 발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 주는 이제 시그널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수지가 어떻다, 뭐 GDP가 어떻다, 이익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반응을 할 텐데 참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예. 만약에 예상보다 경상수지가 좋게 안 나왔으면은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호실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서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이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에서 재채기만 해도 그 독감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그 세 종목의 그 추천 종목을 드렸지만 잘 기준 근거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을 줄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신 거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준가 근방에서 장기선 지지하는지 확실히 보시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는 이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종목을 볼까요? 일단 동방성기 4,115원에 그 장기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 못 갔습니다, 오늘. 예, 물론 이제 오늘 2% 정도 올랐지만 어쨌든 고가도 어쨌든 105%를 달성을 했고 동방성기는 동방아그로도 같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115원을 어떻게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동방성기의 그런 이제 그 오름의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두산중공업처럼 한번 꺾였다가 다시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유턴할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림기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림기계 오전만 해도 좋지 않았어요. 예, 4,700원대까지 밀렸는데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올랐습니다. 얘는 오늘 그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는데 얘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개인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네, 월봉을 봐도 지금 밴드 상단을 타고 있고 주봉을 봐도 예, 일봉을 봐도 다 그물망 밴드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장기선이 밑에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이거는 아예 지금 120개월선, 10년선을 지금 뚫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강하게 갈지 참 궁금하긴 한데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얘는 1차 목표가가 5,130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도달한 친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하고 주봉 상단이 5,330원, 350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넘기게 되면 6,480원을 향해서 갈 겁니다. 이거를 장악을 하게 되면요. 장악은 최소 일봉 기준으로 3% 이상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고 현재 2차 수익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11.61% 달성입니다. 그
일단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4일 연속 양봉을 그려주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좀 유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좋은 뉴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 뉴스보다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밑에서 놀고 있죠. 이제 그물망 차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번 주하고 지난주하고는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봉에서 그물망 위로 타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면은 13,8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펩트로는 현재 일봉 추세 박스가 12,550원에서 12,400원까지 내려가졌고 그래서 좀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네, 현재 뭐 120분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3,100원을 빨리 장악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요 선을 놓고 아주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되면 이게 바뀌어요. 바뀌면은 그러니까 얘는 7월에 갈 확률도 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7월 해봤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7월 되면은 이 반기선이 바뀌기 때문에 더 여기가 좀 뚫리는 경향이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13,500원 주봉 박스 하단 요거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나서 일봉 박스는 뭐 그렇게 그 주봉보다는 무겁지 않으니까 네, 7월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요거를 못 넘기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기준 가격 13,500원인데 손절가 왔다 갔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계속 여기 이동해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 위드 오늘 굉장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는 1차 수익고가 도달했던 종목인데 지금 잘 나가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져 갖고 이번 달께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잘 나가다가 예, 그렇다 해서 이렇게 음봉 한 달 그려도 다음 달부터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갈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타 그 기업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타 그런 기업에서 13만 주 순 매수가 있거든요. 사실 5월 25일 이후 기타 법인에서 5월 25일 이후로 계속 순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5월 25일 이후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4,277주 매수 우위고요. 프로그램도 3,136주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밴드 상단에 있잖아요. 분명 밴드 상단에 있고 주봉도 상단에 있다가 이게 오늘 거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꼬리가 돼서 몸통이 이렇게 다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 박스가 바뀌었어요. 일봉 박스가 기존 1,95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에는 13,100원이었죠. 근데 12,200원하고 1,350원을 동시에 내려와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봉 박스 상단, 월봉 박스 상단이 1,700원이잖아요. 일단은 이게 1차 지지선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1,350원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다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근데 손절가가 제가 드린 게 원래 그러니까 여기 11,250원의 3%인 11,900원인가요?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 보실 분들은 1350원까지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 떨어질걸요. 저 같은 경우는 10% 이상, 딱 10%구나. 1350원이면. 1700원을 깨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1700원을 깨면. 왜냐면 1350원까지 내려가면은 거의 한 4%나 더 빠지잖아요. 예, 4%더 빠지면 밑에서 사는 게 낫죠. 사실. 네. 기업은행이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업은행 결국에는 월봉 상단엔 월봉 상단 얼마야? 1270원인데 월봉 상단이 제 기억으로는 근데 걔가 오늘 저가가 1300원이고 종가 1350원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은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믿고 싶지 않죠. 저게 뭐 저런 헛소리나 하면서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3일 만에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일단 1950원 할 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굳이 다시 사시려면 매수 근거를 밑에서 잡아서 사면 됩니다. 그거. 근데 이렇게 좀 장이 또 6월 첫째 주만 좋았지 사실 지금 3주째 지금 당황스러운 장이잖아요. 사실 물론 그 중에서 가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도 지금 불안정하고 지금 결국에는 월초 빼놓고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사실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회원제 그 유료화를 할 때 7월부터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좀 더 있었는데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 반 정도도 안 되세요. 그래서 사실 7월부터 할까 했는데 이제 6월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예. 7월부터는 이제 또 반기선도 바뀌니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모습 형태고죠. 지금 현재가는 제가 이 창을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현재가는 1,850원이라서 11,250원에서 거의 한 몇 프로 빠졌나요? 한 3% 빠진 가격이죠. 네, 지금 손절가를 지금 50원 깨고 있죠. 11,250원 3% 종가.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월봉 상단선이 1,700원이니까 지금 손절을 저는 이제 내일 잘 봐야죠. 내일 또 극적으로 장이 또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렇게 또 폭락하면은 또 폭등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걸 반드시 좀 잘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장은 월봉에서 영봉인지 꼭 보시고요. 완성된 월봉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6월이니까 5월 거 보셔야 됩니다. 네. 6월 거 계속 보고 싶죠? 근데 6월 거 보지 마시고 5월 거 보세요. 아니면 추세 박스 상단에 있는지 최소한 그거라도 봐야 됩니다. 상단에 있으면 상승 추세니까 그래도. 그리고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야만 된다는 사실. 매수할 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근거 분명히 드려도 꼭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좀 기준가 이런 이제 매수시 이제 그런 이런 원칙들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리 그게 갈 것 같이 보여도 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책임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그 위에서 샀는데 기준가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가 대비 한 10% 올라 있는 종목인데 이거 사도 되냐 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기준가까지 밀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저로서는 당연히 이제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기준 가격 3% 이내인지 보시고 웬만하면 1%대 사는 게 좋은데 그리고 5% 이내라면은 금방 위치로 볼 때, 금방 차트 위치로 볼 때 월주 일봉이 차트 상단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네. 이 월주 일봉이 차트 상단인데 지금 우린기계처럼 위에 장기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아도 이렇게 좀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단에 있어도 월주 일봉이 차트 상단에 있어도요. 장기선이 위에서 어딘가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주봉, 월봉, 월봉 보시고 주봉 보시고 일봉 꼭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시 체크 사항은 이제 5%, 10%, 15%마다 이제 1차, 2차, 3차 수익 구간이잖아요. 30%씩 이렇게 파시고 만약에 1차를 갔어요. 2차 뭐 1차를 갔어요. 근데 다시 30% 파는데 70%가 남았잖아요. 근데 다시 밀렸어. 지금 사마 페인트를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는 11,600원 샀거든요. 11,600원 샀는데 그래서 11,900원에 다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거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근거를 잡아서 사면 되니까. 오늘 실제로 사마 페인트 많이 내려왔죠. 기준가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2차까지 갔다 그러면은 60% 팠으니까 4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1차 근방에 오면은 10% 정도만 남겨놓고 다 팔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책임입니다. 네, 또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또 구독자들 또 몇 명 도망갑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 뭐 이렇게 잘 종목이 뭐 이렇게 잘 가겠어요, 많은 종목이 그렇지 않죠.
하여튼 잘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다 잘 성투했으면 좋겠고요. 손실 안 보시고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으니까 서로 잘 응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